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이후에 꼭 한 번은 챙겨봐야 하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과금, 특히 전기요금이랑 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난방비 같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고지서 받아보면요,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예전 같지가 않죠.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공과금이 조금씩 올라가면 그게 체감상 꽤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과금은 아껴서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제도를 이용해서 줄이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매달 그대로 내게 됩니다. 반대로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고 신청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처럼 위험한 것도 아니고 대출처럼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제도적으로 감면을 받거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본인이 직접 해당이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구성이나 가구 형태 때문에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팁은 이겁니다. 전기요금은 무조건 사용량만 줄이려고 하기 전에 감면이 가능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제도는 한 번 신청이 되면 매달 고지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활비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과금은 매달 꾸준히 나가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건 체감이 정말 큽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겨울만 되면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죠. 50대 이후에는 추위를 참고 버티는 게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난방비가 걱정돼서 보일러를 무조건 꺼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몸이 상하고 병원비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방비는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팁을 드리면요. 도시가스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조건이 맞으면 감면이 가능하고 일부는 계절별로 체감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이나 바우처 형태는 겨울철에 도움을 크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감면이랑 지원은 조금 다릅니다. 감면은 말 그대로 요금이 깎이는 것이고, 지원은 바우처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지급되거나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둘 다 조건이 다르고 신청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한 가지입니다. 공과금은 절약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감면과 지원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각 공과금 기관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은 전기 관련 기관에서, 도시가스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서,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는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안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딱 30분만 시간을 잡아서 우선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해당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 신청 방법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제도는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그냥 혜택이 없는 걸로 처리됩니다.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공과금이 늘어나는 이유를 무조건 내가 많이 써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지서 항목을 한 번만 자세히 보세요. 기본요금 사용량, 단가, 부가세, 전력기금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만 들여다보면 나는 실제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단가가 올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불필요한 소비도 줄어들어요. 공과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달 고지서가 부담이 되면 사람은 괜히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생활비까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이후 돈 관리에서 공과금을 꼭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과금은 줄이면 생활이 바로 편해지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도 확인만으로도 줄어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이들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니까 해당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감면은 취약계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구 형태, 가족 구성, 장애 여부, 유공자 여부, 혹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나 연결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확인해보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생활 팁을 하나 더 얹어볼게요. 공과금 절약은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난방 안 하고 버티기, 불 다 끄고 살기. 이런 방식은 지속이 어렵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가면 오래 갑니다. 보일러는 너무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집 환경에 맞춰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전기 사용은 큰 가전의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감면과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한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50대 이후에는 공과금을 줄이는 게 생활비 관리에서 가장 체감이 크고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는 조건이 맞으면 감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신청과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도시가스 고지서를 꺼내서 감면 항목이 있는지 신청이 필요한지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과금 감면과 지원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가장 빠른지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실제로 질문 문장까지 만들어서 좀 더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